2026년 6월 19일 핵심 암호화폐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아쉽게도 현지 미국에서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을 내다 파는 흐름이 나타나자 그동안 얻었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결국 63,000달러 아래로 한때 밀려났었는데요. 금요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2% 정도 떨어지면서 62,7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체로 봐도 약 1.3% 정도 하락한 수준인데 최근 2주 동안 지켜오던 박스권의 하단까지 바짝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63,000달러 위로 잠깐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난 5거래일 혹은 7거래일로 봤을 때는 꽤나 상당히 하락을 한 상태죠. 그리고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 전반에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 이상 떨어져서 1,70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리플과 솔라나도 각각 3% 넘게 밀렸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버텨주던 바닥권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 이번 회복세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만약 이번 달 초에 기록했던 59,000달러에서 6만 달러 선마저 깨진다면 더 깊은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다음 바닥을 45,000달러까지 열어둬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의 위축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 대만 등등 주요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했던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증시도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일주일 동안 무려 9% 가까이 폭락하면서 배럴당 79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그동안 물류를 막았던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정상화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을 짓누르던 사상 초유의 공급 충격 우려가 해소가 된 영향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협정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기 위한 60일간의 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과연 이번 상승 사이클이 예전처럼 흘러갈지, 그리고 보통 강세장 후반부에 찾아오던 알트코인 시즌,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이 급등하는 시기가 과연 오기는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커브 파이낸스의 창립자 미하일 에고로프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2024년에 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직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패턴이 깨졌다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갔어야 할 투기성 자금들이 이번에는 ETF 출시 직후 이른바 밈코인으로 쓸려버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람들 향해 아주 냉정한 조언을 건넸는데요. 앞으로 최소 3년 동안은 알트코인의 호황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이나 분위기만으로 시가총액이 뻥튀기 되는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매출과 토큰의 가치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구조를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하락장 방어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근 글로벌 옵션 거래소인 데리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풋옵션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풋옵션이란 쉽게 말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
특정 가격에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지금 트레이더들이 사고 있는 풋옵션의 만기는 당장 이달 말부터 7월 말까지인데 그 목표 가격이 낮게는 6만 달러에서 심하게는 5만 2천 달러까지 내려잡고 있어서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이토록 바짝 긴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 연준의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태도가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전 세계 상장사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스트래티지, 자금 조달 구조에 경고등이 켜진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STRC, 스트레치라는 우선주를 발행해서 모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왔었죠. 근데 최근 이 STRC의 주가가 한때 82.5달러까지, 그러니까 액면가인 100달러를 한참 밑도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와 비슷한 성격의 비트코인 기업 스트라이브라는 곳이 운용하는 SATA라는 상품도 액면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원래 100달러 안팎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상품들인데도 불구하고 STRC는 한때 82.5달러까지, 그리고 SATA는 역시 9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장 막판에 저점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두 자산 모두 극적으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는 한바탕 큰 충격이 지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자산운용사 아르카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프 도먼은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해 우선주 가격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회사 자본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앞서 말씀드린 스트라이브의 최고 경영자 CEO 맥콜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는 이번 폭락이 발행사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돈을 빌려 투자했던 이들의 물량이 강제로 쏟아진 레버리지 청산 사태일 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상품들이 연 10%가 넘는 고배당을 주다 보니까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늘렸던 것이죠. 즉 가격이 조금 흔들리자마자 담보 부족으로 인한 마진콜이 발생했고 결국 시장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강제 매도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폭락을 부추긴 셈입니다. 맥콜 대표는 금융시장의 오래된 격언인 이자 놀이에 눈이 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태가 과거 헤지펀드들이 미 국채를 가지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다가 터졌던 금융사고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품 자체의 부실이나 신용 위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회사의 배당금 재원이 든든하게 남아있고 재무 상태도 아주 건강하다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앞서 언급한 제프 도먼처럼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트래티지가 자사 우선주 STRC의 가치를 100달러로 돌리기 위해서 보유 중의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스트래티지의 한 이사가 회사 주식 1,500주를 매각해서 약 90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내부자들의 현금화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콜 대표는 이거는 스트라이브죠. 스트래티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라이브 CEO인 맥콜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디지털 채권 시장이 초기에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면서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이런 리스크를 먼저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온 만큼 디지털 채권 시장의 장기적인 신뢰도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게 그의 판단인데요. 시장의 펀더멘털은 굳건하다는 호언장담대로 디지털 채권 시장이 이번 진통을 딛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과연 액면가인 100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는 굵직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무리하게 큰 금액을 투입하기보다는 적은 부담으로 시장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대표 거래소 중 하나인 비썸에서 진행하는 신규 가입 이벤트 활용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하죠.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총 7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곧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썸에 설치하신 뒤에 생애 최초 가입 완료하시고 회원 가입 이벤트 페이지에서 초대 코드 GOLD1234, 골드1234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화 계좌 연결하시고 비썸 원화 마켓에서 거래 체결하시면 추가 리워드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7만 원의 혜택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서 10분 투자하고 7만 원 받았는데요. 이 지원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매수에 쓰셔도 좋고 아니면 매도 후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과정 10분이면 충분할 정도로 간편하지만 가입 후에 초대코드 GOLD1234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잘 활용하시고 스마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STRC 주가는 100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90달러까지 깨진 이 상황이 과연 더 큰 위기를 의미하는 그런 신호탄이 될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와 암호화폐 이슈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